드디어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목민심서 대장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부임에서 해관까지 12편의 긴 강을 저와 함께 건너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첫머리부터 묵묵히 걸어오셨을 테고 어떤 분은 길 중간에 합류하셨겠지요. 혹은 오늘 처음 이 길에 들어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테니까요. 목민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지혜가 그곳에 머물도록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가 함께 지나온 길을 잠시 돌아보려 합니다. 12편 내내 다산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진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오래된 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이토록 절실한지 말입니다. 목민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책이 어떤 고통 속에서 피어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정약용. 그는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당대 최고의 천재 관료였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만들며 조선의 미래를 그렸던 인물이지요. 하지만 40살의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길에 오릅니다. 전라도 강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그는 가족과 떨어져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모진 고독의 시간 속에서 정약용이 붓을 들어 써내려간 것이 바로 목민심서였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 아닙니까? 관직을 잃고 쫓겨난 사람이 관직에 있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를 썼습니다. 가장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백성이 덜 억울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질문 속에 이 책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본 것은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세금을 뜯어내려 없는 죄를 만드는 수령. 백성은 굶주리는데 곡식 창고를 잠가버린 관리, 뇌물 없이는 재판조차 열어주지 않는 법관들. 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원망으로 태우지 않고 글로 바꾸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누군가는 반드시 길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내가 직접 할 수 없다면 글로라도 남겨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목민심서는 분노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완성된 책입니다. 아직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간절한 희망의 기록이지요. 다산은 결코 착하게 살아라 같은 막연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학자 정약용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12편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부임 자리에 앉기 전에 그 자리가 짊어진 무게를 먼저 헤아리십시오. 율기, 남을 다스리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맑게 닦아야 합니다. 봉공, 나란 일에는 결코 사사로운 욕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애민,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의 주인은 결국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육전, 이호, 예, 병, 형, 공, 일을 제대로 해내는 실력 또한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진왕, 위기 앞에서 법규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기억하십시오. 해관, 어떻게 물러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 전부를 증명합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진 않으셨는지요? 다산은 우리에게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목민. 이 두 글자의 참뜻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목은 양을 치는 목동을 뜻하고 민은 사람을 뜻합니다. 목동이 양을 돌보듯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지요. 목동은 채찍으로 양을 몰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곁에서 묵묵히 보폭을 맞추며 어디가 위험한지 누가 아픈지 살필 뿐입니다. 목민심서는 바로 그런 리더를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높은 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부모, 직장의 팀장, 혹은 누군가의 선배나 선생님까지 다른 이의 삶에 작은 영향이라도 끼치는 모든 어른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2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며 정약용 선생께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원망하는 대신 미래 세대를 위한 등불을 켰습니다. 그 등불이 220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AI의 목소리를 빌려 선생님의 진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시대를 건너고 그 생각은 결국 사람을 바꾼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며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셨다면 그것으로 이 시리즈의 목표는 달성된 것입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맡은 일에 조금 더 정직하며 내 자리를 깨끗이 비워주고 내려오는 것. 그것이 다산이 평생을 걸쳐 전하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이 채널과 함께 긴 여정을 완주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민심서의 길을 걸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산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목민심서를 마친 그는 또 다른 중대한 책을 썼습니다. 어쩌면 전편보다 더 무겁고 더 치열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흠음신서입니다. 흠음이란 상가고 또 상간다는 뜻입니다. 이 책이 다루는 것은 단 하나,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살인과 자살, 사고사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정약용은 수백 개의 사건을 분석하며 외쳤습니다.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100번을 더 의심하라. 확신보다 무서운 것이 무지함이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조선판 과학수사 이야기, 흠음신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억울한 죽음 앞에 붓을 든 정약용의 또 다른 투쟁을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곧 시작될 새로운 지혜의 길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